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수십 년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를 멈췄습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5가지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었고 단서가 있었으며 때로는 용의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종결됐고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경찰조차 포기하게 만든 이 사건들의 충격적인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 1980년대 초 경기도 미해결 연쇄 변사 사건. 1986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 경기도 일대에서는 이미 수년에 걸쳐 유사한 패턴의 변사 사건들이 조용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에서 40대 여성이었고 사건 현장에는 공통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당국은 이 사건들을 개별 사건으로 분류했고 연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 범죄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각각의 사건을 단독 사건으로 처리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주변 목격담은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들은 하나씩 미해결 상태로 파일 속에 묻혔습니다. 훗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화성 사건 외에도 수십 건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바로 이 1980년대 초 경기도 변사 사건들과 시기와 지역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진범이 밝혀졌어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한 사건 앞에서 오늘도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경찰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포기했던 사건입니다. 4위 개구리 소년 사건. 1991년 3월 26일 대구. 그날은 지방선거 날이었습니다. 5명의 초등학생이 도롱뇽아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우종우, 조호연, 김종식, 박찬임, 김영규. 5 아이의 평균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30만 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무속인에게 의뢰하고 제보 전화를 수천 건 받았으며 인근 저수지를 수차례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뒤인 2002년 9월 한 시민이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곳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였습니다. 수색대가 수십 차례 지나쳤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유골 감식 결과 아이들 중 일부의 두개골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년이었습니다. 수사는 속도를 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사건 발생 15년 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평생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경찰이 반복해서 수색했던 구역이었습니다. 왜 11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아무도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위와 4위를 보셨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경찰이 수사를 포기한 진짜 이유와 이 사건들이 가진 놀라운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1위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위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1991년 1월 29일 서울 5살배기 남자아이 이형호가 서울 강동구 자택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다. 돈을 가져오면 살려주겠다. 범인은 무려 44일에 걸쳐 11차례 협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경찰은 전화 추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범인은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통화 시간을 철저히 짧게 유지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몸갑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44일째 되던 날 한강 지류에서 이형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아이를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살아있는 척 연기했던 것입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진범 검거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수만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한국 범죄 역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습니다. 유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시작됐고 어린이 안전 시스템 전반의 재검토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형호의 가족에게 범인의 이름은 끝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는 2006년 만료됐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은 그렇게 법적으로도 다퉜습니다. 2위 블랙 달리아 사건. 1947년 1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남성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레이머트 파크 인근 공터에서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22세 여성 엘리자베스 쇼트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은 완벽하게 두 동강으로 절단된 채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혈흔은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범인이 다른 장소에서 시신을 처리한 뒤 이곳에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귀에서 입끝까지 칼로 그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별명 블랙 달리아는 그녀가 즐겨 입던 검은 옷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이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150명이 넘는 수사관이 투입됐고 자백자만 수십 명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범인은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백 명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의사, 외과 전문의, 영화 관계자, 심지어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하지만 어떤 용의자도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불안한 이유는 범인이 경찰에 직접 도발했다는 점입니다. 범행 이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역 신문사에 쇼트의 소지품을 포장해 보내왔습니다. 편지도 동봉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여기 있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75년이 넘도록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역사상 가장 많은 수사관을 절망시킨 이 사건의 진범에 대한 가장 유력한 최신 단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1위 잭 더 리퍼 사건. 1888년 8월 11월 영국 런던 화이트 채플. 135년 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도 매년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고 매년 새로운 용의자가 지목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하며 가장 해결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 잭 더 리퍼. 1888년 가을 런던의 가장 가난하고 어두운 구역이었던 화이트 채플에서 5명의 여성이 연쇄 살해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 전문가들은 범인이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의사, 외과의, 도살업자 등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경찰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 중 일부는 진범이 쓴 것으로 유력하게 지목됩니다.
그중 한 통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무나 영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편지에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런던 경찰은 3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어느 날 갑자기 활동을 멈췄습니다. 살인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범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학자들과 수사관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2019년 한 연구팀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숄에서 DNA를 추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인물은 폴란드 출신 이민자이자 이발사였던 아론 코스민스키였습니다. 그는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DNA 분석 결과조차 완전한 결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 방법의 신뢰성을 두고 학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잭 더 리퍼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잡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5가지 사건의 가장 무서운 공통점입니다. 증거가 있었고 수사관이 있었으며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설계된 진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소개한 5사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이 사건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는 앞으로도 세상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들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3가지를 눌러주시면 다음 미스테리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진실을 계속 파헤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